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연합 내에서는 대러 제재에 어느 정도 저항하며 러시아와 거래를 하는 나라, 그리고 겉으로는 대러 제재를 따르는 척하면서 몰래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헝가리입니다. 페테르 시자르토 헝가리 외무장관은 유럽연합 내 상당수 기업들이 EU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비밀리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상주의자들을 실망시키고 싶다면서 이같이 털어놨습니다. 그는 헝가리와 다른 나라가 다른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사업을 하지만 일부는 이를 부인한다면서 헝가리는 그런 위선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자르토는 헝가리가 대러 제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특정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며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그러한 이익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U는 2014년 크림 병합 시 모스크바에 제재를 가했고 2022년 우크라이나 갈등이 격화되자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주요 타겟은 에너지, 금융, 무역을 포함한 러시아 경제의 고부가가치 분야입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접근 방식과 모스크바에 대한 제재 정책을 놓고 오랫동안 EU와 불화 상태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많은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제재가 러시아 자체보다 제재를 부과하는 국가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고 경고했습니다. EU 관리들은 모스크바가 제한을 우회하는 데 성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6월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의 석유, 가스 예산 수입이 2023년 첫 5개월에 비해 73.5% 급증했습니다. 이는 아주 이치가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에너지를 금수한다면서 러시아 원유를 가공한 석유 제품을 인도 같은 곳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놔두고 빙빙 돌아 비싸게 수입하는 바보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 제조업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화학, 철강도 망가졌지만 자동차 공업도 망조가 들었습니다. 유틸리티 비용과 인건비가 비싸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달 초 폭스바겐은 국내 일자리 보장 제도를 종료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공장 2곳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EO 올리버 블루맨은 4년 전 팬데믹에 이어 이번에는 아시아, 특히 중국 경쟁 업체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결정타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지난 5년 동안 경기 부양 정책을 금지하는 자체 예산 제한과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수입급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브라셀에 있는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가 직원 3,000명 중 90%가 내년에 해고된다고 하자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우디는 폭스바겐의 자회사입니다. 브라셀의 아우디 공장에서는 Q8 e-tron이란 전기차를 조립하는데 수요가 급격히 준 데다 제조, 물류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우디 브라셀의 대변인은 해당 시설이 다른 회사 공장 부품을 만들 수 있어 반드시 폐쇄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사 니오가 인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중무역 전쟁으로 독일 자동차 메이커는 가랑이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이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추김으로 유럽연합이 도입하려는 관세가 중국산 독일 브랜드 자동차의 유럽 판매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시장에서는 토종 메이커의 약진으로 독일 자동차도 죽을 쓰고 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특히 벤츠는 베이징 자동차와 지리가 1, 2대 주주입니다. 언제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벤츠는 중국 브랜드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른바 승리 계획을 세일즈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분쟁 이후를 내다본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고려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크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영토 일부분이 잠시 러시아에 점령당하는 현실도 마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는 키예프가 어떤 요구를 하든 간에 독일제 무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시의 루카셴코 대통령은 민스크는 우크라이나와 민생, 의료,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후 재건 사업이라도 뛰어들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